아버지, 저희도 지금 힘들어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믿었던 아들의 한마디에 제가 평생 쌓아 올린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운 아내의 병원비는 8천만 원. 40년간 헌신한 가족에게조차 기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너무나도 초라해졌습니다. 그날 밤 병원 의자에 홀로 앉아 결심했습니다. 평생 가족만 보고 살았구나.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날의 깨달음이 제 인생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돈 때문에 자식 앞에서 작아지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 제 인생을 구한 3가지 방법을 전부 알려드리려 합니다. 만약 훗날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 싫다면, 늙어서 초라해지고 싶지 않다면 오늘 제 이야기 5분만 꼭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는 돈과 인간관계, 건강 문제로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사이가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과거 아내가 쓰러지고 병원비가 8천만 원이 넘게 나왔을 때 저는 당연히 첫째 아들 민수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지금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에 힘든 거 아시잖아요. 일단 동생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이야기해보겠다는 그 말이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계속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타들어가는 속을 부여잡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전화기 너머로 한참을 울기만 하더군요. 아버지 죄송해요. 오빠랑 얘기했는데 당장 그렇게 큰 돈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을까요?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까칠하더군요. 아버지, 저희가 일단 500만 원 겨우 만들었어요. 이걸로 우선 급한 불부터 끄세요. 순간 고맙다는 말보다 서운함이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8천만 원이 넘는 병원비 앞에 500만 원, 돈의 액수보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든 것은 아들의 말투였습니다. 그건 아픈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빚독촉에 시달리다 마지못해 돈을 던져주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뒤에 터졌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어 아들네 집에 들렀다가 우연히 아들 부부가 심각하게 다투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우리 형편에 어머님 병원비를 다 대드리자는 소리야. 우리 애들은? 우리 노후는 어떡하고?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난 더는 신경 안 쓸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가장이 아니라 자식들 앞길을 가로막는 짐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돈 때문에 자식들에게 계속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함께했던 수십 년의 세월과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서로를 원망하는 원수만 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것이 제가 저지르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자식의 도리를 기대하며 손을 벌리는 순간 저는 제 손으로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좋으니 내 힘으로 벌겠다고.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아내를 내 손으로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65 나이에 누가 저를 써주겠어요?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 오는 곳이 없었고 있다 해도 최저임금에 몸이 힘든 일뿐이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문전박대당하고 젊은 사람들 틈에서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집에만 있는 날이 늘어갔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 하며 절망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복도에서 평소 인사만 나누던 옆집 박 노인을 마주쳤습니다. 박 노인이 뭔가 고민이 있는 듯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형님,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손재주 좀 있으시나요? 집에 작은 책장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선 오찬이 비싸고 딱 맞는 크기가 없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번뜩이는 게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기술직으로 일했던 제가 이런 걸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 노인은 재료비와 함께 수고비로 1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먼지 쌓인 공구함을 꺼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35년간 이 도구들로 밥벌이를 했는데 이제 다시 제 손에 쥐어지다니 말이에요. 집에 굴러다니던 버려진 나무판을 주워다가 박 노인이 원하는 크기에 맞춰 책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굳어서 서툴렀지만 하나둘 조립해 나가니 옛날 감각이 돌아오더라고요. 이틀 후 완성된 책장을 박 노인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박 노인이 책장을 보더니 박수를 치며 감탄했어요. 형님, 이거 정말 잘 만드셨네요. 가구점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튼튼해 보이는데요. 이거 돈 받고 팔아도 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동네 카페 사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박 노인이 제가 만든 책장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카페에 놓을 작은 선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아파트 이웃이 의자 수리를 부탁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가구 조립을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첫 달에 번 돈은 고작 7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돈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제가 버는 돈 70만 원으로 아내의 병원비를 전부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어 자식들 눈치만 봤지만 이제는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어깨가 펴지고 목소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아쉬운 소리를 하는 대신 제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달에 이만큼은 벌 수 있게 됐다. 이걸로 우선 매달 나가는 간병비는 내가 해결하마. 너희가 보태준 500만 원은 정말 고맙다. 그걸로는 급한 약값을 냈다. 나머지 병원비는 이걸 담보로 분할 상환을 신청하든 아비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라. 그 순간 아들 녀석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저를 찾아와 봉투를 내밀더군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노력하시는데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저희 형제들이 다시 모은 돈이에요. 함께 해결해봐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정말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제가 돈 때문에 구걸하는 초라한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라 단돈 70만 원이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당당한 모습을 보였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은퇴 전문가 패트릭 맥앤드류도 이렇게 말했어요. 취미나 창의적 활동을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무언가로 바꾸면 노후 자금을 보강하는 것부터 삶의 질을 높이고 심지어 치매를 예방하는 데까지 수많은 이점이 있다고요. 그만큼 일할 수 있다는 보람과 성취감이 노년의 정신 건강과 생활 만족도에 큰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저에게 있어 내 힘으로 번 돈은 그런 것을 넘어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는 기둥이자 흩어질 뻔했던 가족을 다시 묶어주는 튼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자 자식들과 돈 문제로 얼굴 붉힐 일은 자연스레 사라졌습니다. 관계는 당연히 예전보다 나아졌죠. 하지만 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괜찮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문제가 남아 있었죠. 바로 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모진 말, 어쩔 수 없다는 자식들의 목소리가 밤마다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진 서운함과 원망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자식들 얼굴을 봐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간 돈이 아니라 이 화병 때문에 자식들과 정말 원수가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자식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기만 바라서는 안 됐습니다. 그 아이들도 자기 삶이 힘드니까요. 결국 이 마음의 병은 내 스스로가 고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을 만날 기분은 아니었고 그저 텅 빈 마음을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발길이 닿은 곳이 동네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꿔놓은 두 번째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비결은 텅 빈 제 마음을 다시 채워준 자연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이 주는 위로와 치유의 힘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새벽에 살랑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 아침 정원에 맺힌 맑은 이슬, 저녁 노을에 물든 하늘빛처럼 자연의 작은 풍경들이 상처받은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더군요. 분주했던 젊은 시절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년에 이르러 비로소 만끽하게 된 겁니다. 그날 공원 벤치에 앉아서 처음으로 제대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살랑살랑 흔드는 모습을 보니 가슴속 답답함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세상에는 내 화병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 먼 곳까지 산책을 가기 어렵지만 이렇게 잠깐의 자연 속 시간이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자연의 변화에서 그래,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위안도 얻고 신선한 공기를 폐속까지 채우면 몸과 마음의 답답함이 씻겨 내려가고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듭니다. 실제로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과학적으로도 노년의 건강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증명된 일종의 자연요법이나 다름없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연의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뇌의 긴장이 풀리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돈 없이도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셈입니다. 이렇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을 놓치지 마세요. 하루 10분만이라도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자식에게 집착하는 대신 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의 화를 다스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비로소 자식들의 입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자기 삶이 있고 가정이 있고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제 외로움까지 아이들에게 떠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제가 외롭다고 자꾸 찾으면 아이들은 결국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게 될 겁니다. 그건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자식과 원수가 되는 또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곁을 채워줄 새로운 내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 탁구 교실에 나갔습니다. 갑자기 낯선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첫날에는 라켓을 제대로 쥐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옆에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가 친절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형님, 처음이세요? 걱정 마세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긴장이 풀렸어요. 땀 흘리며 공을 치다 보니 잡념이 사라졌고 운동 후에 마시는 막걸리 한 잔에 어색함도 금세 녹아내렸습니다. 박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형님, 저도 3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는데 여기 나와서 사람들 만나니까 살맛이 나더라고요. 이날 이후로 저는 모든 사람도 다 저마다 아픔을 갖고 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일상은 요일별로 작은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화요일엔 동네 탁구 교실에서 또래 친구들과 땀을 흘리고 목요일엔 도서관 독서 모임에서 책을 함께 읽어요. 주말에는 지역 복지관 봉사활동에 나가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이렇게 몸도 쓰고 머리도 쓰고 남도 도우며 지내다 보니 우울감이나 적적함을 느낄 틈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모임을 나가며 만난 사람들은 제게 진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생강차를 끓여서 가져다 주셨고 제가 만든 작은 선반을 보고 어머, 솜씨가 좋으시네요 하며 든든한 내 편이 생긴 겁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교인 하버드에서 무려 85년간 사람의 인생을 추적한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연구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따뜻한 인간관계였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혼자가 아니다라는 소속감이 생겼어요. 또 힘들 때 서로 등을 두드려주니
마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웃고 떠들다 보니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몸과 마음도 덩달아 건강해졌어요. 마지막으로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고 사는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만의 든든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훨씬 편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자식들을 볼 때마다 나를 좀 더 챙겨줬으면 더 자주 연락했으면 하는 아쉬움과 서운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만족하고 행복하니까 그런 바람들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아이들을 만나면 요즘 어떻게 지내니? 힘든 일은 없고? 하면서 제가 먼저 걱정해주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아이들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된 거죠. 아들 녀석도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요즘 되게 밝아 보이세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그때 깨달았어요. 가족에게만 의존하려고 했을 때는 서로가 부담스러웠는데 제가 독립적으로 행복해지니까 가족 관계도 훨씬 건강해진다는 것을요.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물론 소중해요. 하지만 그 울타리에만 의존하지 말고 나를 지탱해줄 또 다른 기둥들을 만들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족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의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 저는 그 말이 제 인생을 무너뜨리는 절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깨닫습니다. 그날 아들이 제게 주었던 거절은 어쩌면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요. 그 거절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자식들만 바라보며 서운해하는 늙고 초라한 아버지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픔 덕분에 저는 돈과 마음, 그리고 관계에서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내 힘으로 책임질 때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을 늦은 나이에야 알게 된 것이죠.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삶.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 아이들의 어깨에 올려진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노년에 우리를 진정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자식이나 배우자가 아닌 오늘 제가 눈물로 깨달은 이 세 가지, 내 손으로 일구는 작은 수입, 서운함을 다스리는 단단한 마음, 그리고 외롭지 않을 만큼의 좋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빛내보십시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노후 준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작은 시작이라도 좋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든든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